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좀 보안수사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예, 실제로 유시민 작가가 보안수사권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안수사권 사실은 전문가들 불러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전문가들 의견도 팽팽했고요. 전반적으로 보안수사권의 예외 규정을 두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당내 분위기도 형성이 되는 와중에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수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또 두 분이 워낙 관심이 더 많으셔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되나요? 전문가이시죠 이미. 아니 근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거 좋아요. 알겠습니다. 뭐 당론으로 결정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회가 또 책임도 지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대안이잖아요. 대안. 결국 보안수사권이 폐지된 이후의 상황에서 경찰권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 최근에 보더라도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수본부장 개입설까지 이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있었죠.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그러면 방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대목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방안으로 봤을 때 제 기준 사실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면 폐지를 해놓고 나서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놓고 폐지를 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보는데 일단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빠르게라도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논의해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결국 중수청에게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럼 중수청에 있는 그런 수사 범위나 이런 것들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논쟁의 영역일 수 있죠. 그럼 그거는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안에 해결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성급하다라는 어떤 경고를 좀 드렸던 겁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배경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혁당에서조차 이번에 조국혁신당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이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당권 주자들 모두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폐지를 한다. 그러니까 방향은 같아요. 근데 다만 이 방법론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 전에 이걸 빨리 매듭 지어야 된다라는 요구에 따라서 이 원내대표는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속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한계가 있었다. 그 결정 배경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저는 언급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 앞으로 대안 마련을 스피디하게 압축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변호사님 말씀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는 뭐 저도 할 만큼 다 했고 뭐 민주당이 그래도 여전히 뭐 대책 없이 대안 없이 본인들의 그런 나름의 어떤 좀 강경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법이야 통과시키면 통과시키겠죠.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피해라든지 또 경찰의 부실 수사나 암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 책임을 또 안게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죠? 핵심은 아까 박윤식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가 아니라 결국은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이재명 정부가 지게 될 것이다. 아니 왜냐면 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본인들이 법은 바꿔놨지만 현실에서 그게 구동이 안 될 거라는 지금 문제 제기를 저도 한 6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 반영이 안 돼가지고 수기와 공론화도 없이 그냥 정치적 슬로건으로 방망이를 두드렸을 때 방망이 두드린 국회의원들한테 책임을 그러니까 어떻게 묻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시 국회의원 못하게 다시 심판하려면 또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당면한 문제는 행정부가 책임을 또 안는 거거든요. 지지율에 반영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도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왜 그런 상황을 여당 스스로 초래해야 되는 것이냐 참 안타깝고 또 하나는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지내셨던 박찬훈 교수님도 토론회 갔다 오시고 나서 이제 소회를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그분도 저랑 좀 비슷한 마음이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대화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와버렸구나.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무슨 반성과 신중함이나 어떤 조정이나 공론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 불가피하게 저는 법이 통과가 되면 네. 그럼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이냐, 그 누가 국회를 견제할 것이냐, 유일한 수단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그 거부권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전 그거 말고는 뭐 해결책이 잘 떠오르지는 않아서 저는 뭐 끝까지 문제 제기는 할 건데 네. 전 이거 책임지지 못할 일을 왜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벌려 나가는지 예. 전 정말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면 청와대에서도 보안수사권 조기 결론을 내주면 좋을 것 같다. 이 혼란을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메시지를 발신을 했습니다. 추가해서 좀 예, 주실 그러니까 말씀 이제 있나요? 뭐 예. 당연히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이게 혼란이 길어지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집중도를 못 받는 상황. 이게 지금 안타까울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있습니까? 부동산 토론회가 있죠. 그렇죠. 토론회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실 대통령의 그 자택 매각과 관련된 뭐 근저당 이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식이 많이 빠지는 이슈에 대한 어떤 여당 차원의 대비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예. 전혀 이게 대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공격하는 사안에 대해 여당이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멘텀들도 충분히 필요한데 예. 그걸 청와대가 계속 혼자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을 하는 영역에서 아무리 전당대회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보안 수사권으로만 몰리고 너무 전당대회 이슈로만 빨려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청와대 차원에서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걸 하나 매듭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는 게 좀 더 좋지 큰 않냐. 틀에서 이 흐름을 봤다라는 거죠. 그런 요구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대안이라고 나오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화 방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보안 수사 는 중수청에 이제 앞으로 재수사를 담당하게 만들겠다는 게 법사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중수청이 이제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은 또 아니다 보니까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쪽에서 보완적인 성격에서 수사를 하는 것과 예. 중수청이 재수사를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의 차이가 있는지는 이건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아니 중대범죄수사청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중대한 범죄를 6대든 9대든 정해서 한정된 영역에만 이제 수사권을 나눠놓겠다라는 취지로 중수청을 만든 거고 행안부에 놔둔 건데 오히려 중수청에서 그럼 경찰을 또 보안 수사로 한다 그러면 그럼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쉽지 않네요. 무슨 덧대기식으로 그냥 개혁이라는 게 근본 처방인데 그냥 덧대기식으로 아니, 검찰은 그래도 안 되니까 어디 있지? 그냥 중수청이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중수청 설립 취지를 또 몰각시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제도를 어디까지 그럼 헝클어놔야 이분들이 직성이 풀리실까? 전 그런 걱정이 들고 제가 예. 이거는 정치인이기에 앞서서 제가 개업 변호사로서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양산이 돼서 걱정인데 예. 이거를 더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가서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귀속시켜 놓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분들이 하시는 거냐. 그리고 또 예.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야 신인규 너 검찰주의자냐 자꾸 이러시는데 저는 일관되게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야 된다고 지금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차분하게 경찰의 수사 독점과 검찰의 기소 독점을 양 기관이 통제하게 시스템을 만들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삼권 분립이지만 권한은 독점적으로 나눠놨지만 예.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짜자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거부하니까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냐? 전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이제 짧게요. 예. 제 개인적인 우려인데 네. 저희는 정치고 관여층이잖아요. 네. 활동하는 영역 자체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누구를 만나도 정말 이 보안수사권 폐지 이 논란을 중요하죠.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니가 절대 아닙니다. 저 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 우리 다음에 다룰 그 문제들이 특히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게 민생이죠. 민생이죠. 예. 민생에 관심이 많아서 왜 저 문제 가지고 저렇게까지 시끄러운 거야? 예. 라고 얘기를 다 합니다. 청와대도 아마 그런 판단에서 좀 조기 종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렵지 않은 우리 뭐 기자님의 뭐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 정치와 좀 예. 동떨어져 있는 저관여층들이 존재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바라보는 이 지금 현 전직 정치권은 왜 이렇게까지 뜨겁고 논란이야? 왜 유시민 전 장관 왜 저러는 거야? 왜 김민석 후보는 이제 예를 들면 신천지 논란이 튀어나온 거야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죄송한데 민생 얘기를 원해요. 제가 요 예. 두 가지 예만 들게요. 그냥 예. 떠올라서 그런 건데 과거에 DJ 정권 때는 정권 재창출을 해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유시민 씨는 하야하라 그랬지만 네. 그러고 나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친노 그룹들이 들어왔는데 노무현 정권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4대 개혁 입법이라고 있었어요. 그거 하다가 맞습니다. 정권을 내줬거든요. 그럼 4대 개혁 입법을 했는데 대한민국 좋아졌습니까? 정권을 내줬다니까요. 실제로 4대 기획 입법이 다 입법화되지도 그러면 않았습니다. 그 개혁은 개혁의 예, 예. 외피를 쓴 하나의 예. 정치 슬로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더 들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때 의석수를 180석을 갖고 가요. 네. 2020년도에 문재인 정권 내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검수 완박을 외쳤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 나오고 정권을 내줍니다. 그럼 개혁의 이거는 슬로건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개혁이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개혁을 해서 국민들의 삶을 낫게 바꿨으면 정권을 더 갖고 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의 예시를 제가 들더라도 왜 이번에도 이렇게까지 뭐 3세판입니까? 3번을 다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까? 저는 노무현 정권 때 4대 개혁 입법안 실패했던 사례,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검수한박 외치다가 윤석열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도 또 그 전철을 또 밟겠다는 거죠? 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아 이건 아니구나, 이 길은 아니구나 좀 느껴야 돼요. 예. 근데 여전히 뭐 우리 박영식 앵커님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좀 덜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왜 국민들의 관심이 덜한 걸 가지고서 왜 자책골을 이렇게 10골씩 넣습니까? 그리고 이게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전문가로서도 이야기를 6년째 해도 안 듣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 예, 정부는. 제가 정리를 조금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남지 그래요? 않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슈퍼챗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3698님이 정청래를 뽑아서 1년 호송세월을 보냈다는 취지로 말씀 주시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자라고 하시면서 슈퍼챗 주셨고요. 21도 한라사님이 하박신 최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종성님도 슈퍼챗 주시면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들 인내심이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성종성님도 아마 목요일마다 두 분 오실 때마다 아유, 너무 오시는 감사합니다. 분입니다. 오세훈 시장 주제부터 해야 할지 부동산 주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하고도 좀 결부돼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받고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선고 받아서 일단 시장직 상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예상된 결과일까요? 뭐 어떻게 보셨나요?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실까요? 또 비법조인인 또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예. 저는 이거보다 더 중한 형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예. 사실은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일단 처음 들었고요. 왜냐하면 일단 구형 자체가 1년 6개월에 3,300만 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1,000만 원만 나온 거 보고 너무 봐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일부 들었지만 예. 다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상실형이 지금 뭐 시장직 상실형 그리고 앞으로 피선거권 5년 박탈 이제 이 결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이제 사표 규정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저도 예상을 했고 예. 사실 이제 명태균 씨가 워낙 이제 현란하게 말기술로 방송을 활용해서 국민들을 좀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오세훈 시장도 뭐 무죄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차이점이 있다. 뭐냐면 명태균 씨가 자기가 연루돼 있는 다른 사건, 뭐 이준석 의원 사건이나 다른 정치인들 관련된 사건은 상당 부분 말을 아꼈고요. 예. 오세훈 시장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요. 매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하나의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납 구조긴 한데 그 김한정 씨라고 하는 어제 이제 같이 유죄가 선고됐는데 그분이 오세훈 시장 당선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예. 공생과 그 공정과 상생재단인가요? 거기에 예. 있는 이사들이 다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다 취업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로의 어떤 유착 구조가 다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됐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납에 대해서도 이건 오세훈 시장이 어제 이제 요구했다까지도 어제 재판부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전 그런 차이점들이 오세훈 시장은 유죄가
나올 것이다. 제가 예상을 했던 그 강력한 증거들인데 저는 오히려 이 오세훈 사건의 유죄를 통해서 아마 명태균 사건 그동안에 묻혀지고 덮어졌던 것들도 전 아마 재조명을 다시 받게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봅니다. 내년 선거 열리겠죠? 일단 그 대법원에서까지 예. 확정이 나야 되니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나요? 뭐 빨리 난다 그러면 내년 4월에도 재보궐 할 수 있는데 예. 조금 늦어진다 하면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뭐 예상을 하는 건데 뭐 저는 오세훈 시장의 벌금 1,000만 원이 저는 깎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예. 거의 이거는 뭐 자격상실형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치권은 이제 소위 말해서 오세훈 카드가 없어진다면 보수도 보수대로 고민이 깊어지고 또 민주당도 차기 서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서 예. 뭐 상당 부분 전 정치적 영향은 있을 것이다. 예, 어디서는 이제 때이른 전망이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니만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계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구도의 문제들, 그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는 얘기가 어제 선고가 나오자마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급이 큰 거고 예. 제가 이제 보수의 3강 3약이라는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예. 3강이 오세훈, 예. 장동혁, 한동훈 이게 3강이고요. 예. 3약이 이제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예. 이렇게 3강과 3약 구조로 돼 있어요. 거기서 지금 3강의 한 축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예. 얼마나 이게 큰 이슈겠습니까? 거기다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원호 후보가 어쨌든 낙선을 해서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을 못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럼 다음번에 누가 나가냐 이게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두 분 11시에 지금 그 일정 있지 않으십니까? 네네. 예, 아니 딱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유, 더 하죠. 예, 예. 네. 말씀 좀 주신다면 지금 아니,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 상황. 예. 저는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전 가장 좋아할 사람은 사실 한동훈 의원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에서 돌아온 사람은 기사 회생한 사람은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좀 뼈 아팠던 게 이번 지방선거를 사실상 패배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산 북갑을 내주고 그리고 서울시장을 내줬다라는 게 얼마나 큰 자리를 내준 거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데에서 굉장히 어떤 상실감이 컸는데 하나의 그 대선 주자가 무너진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세력이 전부 다 저물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되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가 대선 주자군을 압축시켜 주면서 본인의 대권 가도에는 파란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어제 굉장히 좀 반색했을 것 같고요. 서울시장 자리만 놓고 우리가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가장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에게 이를 갈았던 사람은 아마도 나경원 의원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제 나경원 의원 이름이 제일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가슴 설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밤잠이 안 오게. 밤잠이 안 오게끔.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이 명태균 씨하고 연루된 계기가 예, 그렇죠. 나경원 당시 후보와의 경쟁 구도 때문이었죠. 예, 그때 당시 기억을 해보면은 저도 자세한 데이터는 지금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앞서가던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뒤집었던 마력은 결국 명태균 쪽으로의 어떤 여론조사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도 명태균 피해자하고 신천지 피해자가 많아요.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홍준표 전 시장, 네. 송영길 대표가 만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공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신천지 피해자, 명태균 예. 피해자. 물론 또 과거에는 이분들이 또 동업 관계였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물고 물려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원래는 아이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을 열고 있어서 제작진에서 이 메시지를 계속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세 주택 공급 수요 억제의 활용은 주 목적이 아니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후에 있을 뉴스다이브에서 자세하게 좀 전달해드리고 내일 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근황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 신인규 변호사님, 네, 근황 있으시잖아요. 아유 너무 시간 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제가 거기까지는 해야죠. 우리가 의리가 있죠. 제 예.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예. 이제 과거의 단절과 새로운 미래 희망을 예.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게인의 종말 예.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저 사진은 저 맞습니다. 예. 그리고 8월 1일 토요일에 예. 설릉로에 있는 예. 이제 하다 아트홀에서 예. 저희가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요. 예. 우리 박영시 앵커님이 사회를 봐주시는데 예.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 어렵게 스케줄 모셨겠네요. 조정이 안 돼가지고 예, 구경 기자도 온다라는 얘기 얼핏 거의 들었는데요. 19초를 했습니다. 그렇죠. 두 분에 예, 대해서. 예, 그리고 예. 명민준 앵커도 옵니다. 예. 그리고 공희준 작가님 저랑 책을 대담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분들 많이 좀 오시니까 범주화 되는 분들이네. 이렇게 범주화 되는 뭐 분들. 끼리끼리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 와주시면 예. 예, 또 저도 보시고 예. 또 우리 박영식 앵커님도 보시러 또 예.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도 근황 있으면 예. 예 그렇게 해서 아유. 같이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일일 영식 감사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함께 인사하시고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